자,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는 진짜로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라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 말린다고 하는데 이 광고를 제가 한 5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말려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영업 실력. 영업 실력이 많이 모자란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솔직하다. 아니에요. 정말 이분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야로 특화된 그런 보험 대리점입니다.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 평균 25%.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왜냐하면 그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전혀 부담을 안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시도 합리화, 자기 합리화가 아닌가. 못 파는데 합리화인 줄 알았다. 네, 못 파는 거에 대한.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객의 이익을 위한 그렇죠.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무료 상담이고요.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거거든요. 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전화 한번 하셔서 설계 한번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사실 생명보험이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이 있어요? 네, 제 남편 생명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저보고 대신 들라는 거예요. 네. 생명보험은 타이니크 대신 가입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전화번호 원래 알려주려고요. 네. 여기 전화해서 여기 전화해서 왜 이렇게 생명보험을 강요하세요? 뭐 이유가 있나요? 이 사람은 남편한테 생명보험 가입하라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이상한 사람이네. 너도 해라. 난 있으니까. 예, 그래요. 그게 참 이상한 취미를 갖고 계시네. 1800-7917 전화하세요. 옛날에 광고 중에 보험 광고 중에 뭐 남편이 죽었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차를 이렇게 끌고 나오고 옛날 그거 한번 이슈가 엄청 됐었던 뭐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어떻게 그런 광고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지난주 수요일에 정경심 교수님 10차 공판이 있었는데 공주대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이 증인신문을 했죠. 10차인가요 벌써? 네, 10차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고등학생 체험활동 확인서를 이제 받았는데 너 체험활동이에요? 네, 이거는 뭐 인턴 증명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 체험활동 확인서예요. 그런데 이제 뭐 독후감도 쓰고 동식물 키우면서 생일기도 쓰고 홍조식물 물도 갈아주고 하면서 체험활동을 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대학원생도 홍조식물 물 갈아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허드렛 일 아니냐. 그러니까 허드렛 일 맞다. 그러면은 인턴 활동도 아니죠. 체험 활동 확인서에도 허드렛 일 했다고 써야 되지 않느냐. 왜 거창하게 뭐 체험 그 뭐 실험에 뭐 참석했다던가 뭐 학술 발표 뭐 준비를 도와주다 이런 거창한 말을 왜 써주냐. 이건 허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진 거예요. 체험활동의 그 내용에 대해서 허드렛 일 이렇게 사실 써주진 않잖아. 그렇죠. 봉사활동 해봐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봉사활동 내용을 일단 뭐 이렇게 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학 입시에. 근데 저도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거기 허드렛이라고 안 써요. 업무 보조라든가 업무 보조 좋다. 업무 보조라든가 업무 활동의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써주지 허드렛이라고 쓰는 거는 이건 저는 좀 이제 생각이 좀 안 들고 상상이 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해요. 그리고 이제 논문 초록에 제3자로 저자로 기재된 것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학원생이 이제 오전에 증인신문을 할 때 조민은 초록을 작성할 때 별로 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수가 오후에 이제 신문을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그 대학원생도 한 게 없다. 그 대학원생도 제일저자가 아니다. 그 논문 초록은 내가 다 썼다 이렇게 증언하셨대요. 그러면서 해조류를 잡는 거를 도와준 어민도 제3저자로 써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록은
교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교수가 재량으로 공동 저자로 지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구 윤리에 위배될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주대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자체 조사한 결과 그 초록의 제3저자 등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초록은 논문이 아니라 학술활동 발표 초록에 불과하고 A4 용지 4분의 1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민이 한 그런 활동들에 비춰봤을 때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주대에서 자체 결론을 내린 적이 있고요. 네.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에 송인권 판사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 공주대에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학의 자율성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은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 공주대 의무가 의견을 그렇죠. 반영하지 그거를 않고 반영하지 않고 그런 거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건 허위다라고 그렇게 밀고 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우리의 생각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내용이겠죠. 객관 의무를 이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검찰은 이제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객관 의무가 있어서 검찰은 검찰 자체가 객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의견이 곧 공익이고 네. 객관이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객관 의무라는 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객관 의무의 어떤 중요한 그 표현의 하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공주대에서 자체 결론을 내린 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임에도 이거를 변론에 전혀 현실시키지 않았다는 거는 검사가 객관 의무를 이제 위반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일은 저도 이제 재판을 하면서 종종 겪는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수사 기록에 있다는 거는 알게 됐어요. 근데 수사 기록에 있는 증거를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수사 기록에 있는데 증거 기록에는 없다라는 걸 제가 재판 갈 때마다 판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판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만하라고 알겠다고 이렇게 하신 그런 사건이 그 무죄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에 반영이 됐군요. 그래도. 네, 반영이 다 되는 거죠. 저희 그 정도로 이제 검찰이 좀 똘똘 말아서 이제 몰고 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걸 했었던 거거든요. 검찰도 하다가 느낄 거 아니에요. 잠깐 이거 무죄 나오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왜 멈추지 않고 왜 계속 가요? 그때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이문정 검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한 번 그렇게 했잖아요. 무죄 나올 것 같아서 무죄로 이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했나요? 징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검찰이야. 검찰의 뭐 전체적인 위신이나 이런 거를 깎아먹는 짓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친한 검사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친구들이 회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회사는 나는 이제 승진하게 글렀다. 내가 무슨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은 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야, 네가 판사야? 네가 판단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네가 왜 판단을 해서 너의 판단을 개입시키지 말고 이거를 되도록 하란 말이야. 되도록. 이거 영화 대사에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로 그 댓글 중에 뭐가 있냐면 신주 변호사님 성대모사하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꽁투까지 하시네요.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네가 판사야? 왜 네가 판단해? 네가 판단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너의 할 일이야. 되는 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몰고 가는 게 너의 할 일. 거기까지야 너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다. 네. 판단을 이렇게 내리게끔 몰고 가. 약간 판단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조인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처음에 말아라. 우리가 거의 뭐 법원 판결문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맞죠. 고민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검사가 되면은 그걸 기소를 하고 변호인이 되면은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뭐 변론 유지서를 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거른단 말이에요, 생각을. 네네. 근데 지금 검찰 조직은 한 번 거르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를 몰고 가고 싶은 쪽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게 검찰의 지금 모든 총 역량을 공격하는 역량을 다해서 공격하는 그런 태세고 어떤 판단 작용을 거치지 않는 기관이구나. 전 예전에는 검찰의 이제 불기소 처분서 이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이제 만약 불기소가 나왔어. 내가 고소한 사건인데도 그러면 이유서를 보면서 그래 검찰이 이렇게 했다면 또 그 이유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뭐 재정 신청을 하면서도 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새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의 논리 없이 그냥 몰고 가는 쪽으로만 계속 이제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다 증거 수집가.
그렇게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구조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당사자로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피고인이 무죄라면 정말 뭐 무죄 구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검사의 의무인데 맞아요. 수사부터 검사가 하다 보니까 맞아. 이 수사를 내가 했으니까 이게 기소가 되면 이거는 내 기소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이거 안 돼, 빼야지 이러고 안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네. 생각이 내가 들고요. 기소하고 내가 수수하니까 그렇죠. 이건 그렇죠. 이겨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죄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기소는 어느 정도 뭔가의 제재가 있어야 되고 아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검찰이 할 역할,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몰고 가는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될 것 같은 경우 빠지고 이런 게 아니야. 끝까지 그거를 힘에 붙이지 않고 몰고 가주는 사람이 승진에 앞서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진짜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안 되고요. 네. 이거는 객관 의무, 검사의 승진에 객관 앞서 있다. 의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단적으로 맞아요. 드러난 게 네. 이재명 지사 사건은 그 친형이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 무죄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뭐 지금 대법원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판결이. 남았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무죄 판결을 1심에서 이재명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재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변호인이 검토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검사가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맞아요.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재판부가 이거 열람을 해줘라라고 하니까 그걸 변호인이 들어보고 그 이재선 씨가 2013년도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런 증거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출하게 되면서 이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 증거마저도. 네.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증거를 따로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공유하지 않고? 그냥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막 네. 자료를 누락인가요? 모아요. 예, 예. 엄청 모아놓고 이 중에서 피고인을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만 이렇게 딱딱 뽑아가지고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증거로. 그럼 법원은 그 증거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또 막 찾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진짜 중고등학교 때 알았다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될 걸 그랬어요. 진짜. 네, 그럼 어땠을까요? 왜요? 네? 왜요? 뭐 하려고요? 힘 좀 갖게. 이게 안 되겠구만. 승진하겠구만, 이 양반. 승진 좀 이 해봅시다. 양반 승진하겠구만. 무조건 유죄로 몰아갈 거니까 내가. 네. 어쨌든 그런 글쎄요, 이건 뭐 좀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도 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것도 그렇죠. 잠재의식 지면 안 적으로 되는 거예요. 있는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10차까지 갔는데 계속해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 내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좀 이게 말씀해 주시죠. 10차 사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참고하는 이제 신문사가 있는데 사실은 내일신문이랑 아주경제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일신문이 3월 26일자인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보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아주경제보다도 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써 있어서 그걸 좀 많이 참조를 많이 했고 좋아한다고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 네네. 중단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이거 좀 왜냐면 보도도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중단이 됐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도가 경쟁이 돼야 좀 더 이렇게 치열하게 더 그렇죠. 잘 예. 보도가 될 텐데 이제 아주경제가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10차에서는 아주경제가 굉장히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완전 이 워딩도 검사 돼 있고 김 교수 대답한 거 돼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보도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은 내일신문에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그 기자님 그 조국 연재 기사예요. 네.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잘 참조하고 보고 있었는데 왜 중단하셨냐 했더니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잠시 너무 바빠서 잠시 중단하셨는데 네네.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네. 아주경제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그 재판 내용을 상세하게 네. 적어준 겁니까? 상세하게 완전 아주경제를 보시면은 이제 오늘 소재현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그거를 그림을 보듯이 영상을 보듯이 왜냐면 이게 검사가 말하는 게 나오고 김 교수 말하는 게 나오고 질문 대답 이런 식으로 아주경제는 법원에 갔네. 갔죠. 네, 이거 다 들은 거 경청을 한 거네. 다 갔죠. 녹음하고 네. 녹음해도 되는 거죠.
그 근데 재판하는 이건 내용은 아마도 제가 되나요? 녹음 안 되게 원래 될 안 거예요. 돼요. 그래서 아마도 네. 타자 치기가 바로? 네, 와, 타자 칠 속기사네 이 거예요. 정도면은 거의 이게 진짜 빨리 혼자, 치네요. 혼자 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여러 명이 나눠서 쳐가지고 이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판사 거 쳐, 내가 여기 변호사 거 칠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옆에 네. 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데가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기자들에 대해서 이제 매우 나쁜 보도는 매우 쳐라라고 이제 뭐 큰 소리를 내주면 잘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보도라기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네. 네네네. 그 정확하게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거는 살려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싶으면 접을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된다 싶으면은 뭐 관심을 못 받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기사들은 그럼요. 조회수 장사인데. 그러니까 내일신문이라든지 아주경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검색해서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재판이 뉴스에 요즘 뭐 다른 이슈거리가 하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재판 들어요. 자체는 굉장히 치열하게 잘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치열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공방이 지금 공방이, 예, 공방이 예. 저희는 재판장에 집에 가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뭐 아주경제라든지 보도를 보고 유추하는 건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김 교수와 그 정경심 교수와 그 조민 씨가 가서 이제 대화한 거를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오.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녹음본을 검찰이 직접 법정에서 틉니다. 이거는 목소리, 말, 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네네. 틀었는데 억양, 톤. 네. 검찰이 이 녹취서는 입증 취지가 6글자로 거짓말 리허설이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검찰 쪽에서. 근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역시 지금 검찰들은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지금 최강 당선인 말한 것처럼 같은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조민의 그 입시를 위해 모두가 다 짰다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해야 되는 네. 공범으로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같이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인 거죠. 왜냐면 서울대 의전원에다가 제출할 걸 알고 조언을 해준 거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기는 기소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여긴 기소 안 하고 최강 당선인에 대해서만 딱 한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거를 뭐 녹음본을 틀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검찰이 얘기하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뭐 거짓말 입증 취지가 거짓말 리허설이래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입증 취지를 6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 리허설입니다.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뭐, 예. 그 이제 짰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화의 그 억양이나 이런 전부 그 내용 느낌이 이거 리허설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체험 느낌이 든다. 활동을 안 했는데 네.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거짓말을 맞추기 위한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검찰이. 근데 고등학생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 입장에서 고등학생이 어떤 일을 해줘도 허드렛 일이지. 그럼 뭐 그게 뭐 맞아요. 엄청 교수 전문적인 입장에서 일이냐. 전문적인 일을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인턴을 데려다가 써도 우리 입장에서는 허드렛 일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잘했다고 열심히 하고 갔다고 써주지 뭐라고 쓰겠어요. 맞아요. 개그맨들도 그런 친구들 오거든요. 네. 가끔 뭐 이제 웃기다고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 뭐 동네에서 제일 웃겨 이런 난다긴다는 애들 다 오거든요. 공채 시험 보러. 네. 허드렛 일이에요. 저희도 보면서 뭐야 저게 약간 뭐 이러고 네.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래서 심지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도 답답하니까 주례사를 예로 들면서 아니 뭐 주례사에서 착하다고 하면 그게 정말 뭐 착해서 착한 거냐. 답답하면은. 네. 그냥 하는 말인데. 네, 도대체 뭘 그렇게 이걸 가지고. 야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거기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법으로 잘못된 거라고 하면 사실 할 말 없잖아. 맞아요. 이걸 무슨 너 밥 먹는다고 했다가 나한테 밥 안 먹었어.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맞아. 야 언제 한번 보자. 안 볼 거잖아. 고소 너. 그러니까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진짜 네.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유죄로 입증하기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쉽지 않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경제나 이런 데 말고는 다 검찰 쪽 주장만 지금도 검찰 쪽 주장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한겨레나 경향 이쪽도요?
뭐 거기는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원래 재판으로 넘어가면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으로서 뒤집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절차를 위해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건데 그 변호인이 반대 신문한 내용들은 보도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검사가 먼저 질문을 하고 나중에 오후에 변호인이 질문한 모양이죠. 네. 그래서 사실 국회도 그래요. 국회도 오전 질의 네. 응답만 보고 저녁은 가요? 오후 저녁은 다 빠집니다. 왜냐면 또 뭐 마감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예산안 심사할 때는 이 야시장이라고 네. 오전 시간에는 뭐 정의와 뭐 법리에 입각해서 막 에너지 치고 막, 야단치다가 밤에 가서 이제 거래하는 거야. 기재부 공무원들하고. 아. 우리 거 하나 해줘야지. 그럼 기재부 공무원이 알았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주목도가 높을 때는 막 세상에 이런 의인이 따로 없어요. 초반에 보거든요. 언론에. 그러다가 이제 밤에 되면 그렇게 야시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약간 위아더 월드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바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시민들이 경고를 해야 됩니다. 오후까지 다 들어라. 변호인 그 신문에 대해서도 다 들어라. 그거 하지 않고 기사 쓰는 놈들은 아주 정말 이름을 걸고 얼굴을 내걸고 이런 불성실하게 이럴 데 없는 네. 기자들 이러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검사가 깜짝깜짝 놀랄만한 정도의 반대 증거를 변호인들이 지금 내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주목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좀 딴짓을 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서 좀 제가 네. 뭐 계속 이게 평화나무 쓰신 것 같은데. 이사장이다 예. 보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하느라고 지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목사가 됐다. 교인을 상대로 똥을 먹인 그 교인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면서 네. 그 뭐 담력 테스트 같은 것들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목사가 너무나 당당해요. 저희가 반론 취재까지 했는데 너무나 당당해. 아니 어떻게 그런 뭐예요, 일이 그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좀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처음 접하는 너무 충격인데요? 기사가 떴나요 지금? 예, 떴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중요한 기사여서 제가 네네. 또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러시죠, 예. 그 동대문에 있는 빛과 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빛과 진리고요. 이 교회의 그 교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매를 맞거나 밀폐된 장소에 혼자 있어야 하고 이 게이바 같은데 이런 유흥업소에 가서 욕을 먹고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을 때까지 전도하기, 심지어는 구더기 또는 대변 먹기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실미도도 아니고. 훈련 중에 네.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뭐 즉각적으로 응급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든지 그런 일도 굉장히 게을르게 불성실하게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와, 뭐 신앙 훈련한 다음에 대변명이.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아니 네. 저희가 11명을 했으니까. 상대로 취재를 했어요. 너무 반론도 끔찍한데요? 들어봤고 네. 증언까지 다 네.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좀 편집이 좀 덜 돼가지고 제가 관여하느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네.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애먼 사람을 때려잡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 이거는 뭐 실력도 없을 뿐더러 이건 좀 거의 뭐 법치주의의 적 아닙니까? 네. 윤석열 검찰? 또 저 장모하고 부인 이 문제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놓고 아직도 지금 180석을 국민들이 몰아주는 상황에서 국민의 심판이 끝났는데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개기고 있는 거야. 사실 그만두면 또 자기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알지. 쥐가 나쁜 짓 한 줄 뻔히 아니까. 예. 근데 평화나무가 진짜 큰일 하시네요. 정말 평화나무가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종교라는 이름 하에 종교 지도자가 되라는 뭐 담력 테스트라는 미명 그거를 정말 무슨 구더기 똥을 먹기 막 진짜 생각만 해도 믿을 수가 끔찍한데 없네요. 아니, 이 담력 테스트. 생명에 위급한 이 환자를 두고 뭐 응급처치를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부르긴 했는데 네. 그러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즉각적인 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현장에 있는 분의 증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그 피해자의 그 증언이 있었고요. 근데 왜 기사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원래 아침에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평화나무 기사? 급해서 지금 일단 빨리 올리신 그게 거죠. 아니라 아니 인터넷 신문에 무슨 뭐 네. 방송 뉴스처럼 뭐 9시 뉴스입니까? 뭐 아침 인터넷 뉴스입니까? 신문에서. 그게 있어요. 그리고 평화나무 신문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오전에 내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저희 취재하고 반론 듣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팩트 체크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올렸어요. 너무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말이죠. 이쯤 되면 신천지를 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 강력한 게 나왔네요. 정말. 교회라는 게 사실 담력이라는 단어와 교회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큼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너의 뭐 그런 걸 보겠다라는 건데. 전도의 전투력을 봐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솔직히 좀 아니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약간 좀 그 당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교를 아십니까처럼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전도하시려고 계속 막. 근데 그게 교인 입장에서도 이게 종교도 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대변을 먹이고 뭐 구더기를 먹고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일반적이지 않은 거는 이거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왜 교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걸 하셨을까 너무 그 안타까워요. 무리에 있으면은 거기에 이게 진실이 이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검찰 얘기하고 언론 얘기하고 뭐 종교 쪽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단체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세뇌당하면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루밍 범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이렇게 길들여진 다음에 그 안에서 하는 말을 무엇이든지 다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행동을 시키는 건데 네네. 지금 이거는 엄연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뭐 지켜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거는 유기 아닙니까? 네, 유기죄, 유기죄 하고 유기치사죄. 막 지금 뭐 그렇게 뭐 가혹행위를 한 것도 그렇고요. 네. 똥을 먹게 하고 인분을 먹게 하고 네. 아우 정말 카톡이 네. 카톡이 그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조교 리더께서 이번 훈련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교회 쪽 인사예요. 네. 망우리 공동묘지 주차장에 가서 매맞음 훈련하고 제 차 트렁크에 2사람씩 들어가 1시간씩 교대로 같이 훈련하면 와. 어떨까요? 그리고 같이 훈련. 뭐 이런저런 또 훈련을 받겠다고 하니까 상태가 심각하군요. 아주 쉬운 것만 골라서 하시네요. 쓰레기통 하시고 다음번에 똥 한번 드세요. 그 개그 아니죠 지금 이거? 나는 그래서 이게 이 똥을 한번 드시라는 얘기가 혹시 고스톱 용어 그거 아니냐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게 네. 실제로 그 왜 이것까지 묘사를 해야 되나? 그 요플레 스푼 있잖아요. 그걸로 작은 스푼.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말을 못 이어가겠네. 왜냐면 사실이라면 이거 좀 내일 좀 크게 좀 보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실체에 대해서. 저희는 하여간 사실을 보도하려고 한 건데 네.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네. 이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피해자분들 좀 보호해 주셔야 되겠는 것 그럼요.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보호하고 있고 우리 권지현 센터장이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서 특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안 했다고 하겠죠? 아니에요.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 양반은 굉장히 당당해요. 목사가. 뭐래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목사 인터뷰도 나왔는데 예. 이거는 이 문제에 상관하지 말라.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핍박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핍박을 받아보겠다면서 훈련을 간단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말려야지. 그러게요. 말려야지. 네. 말릴 책임이 교회에 없습니까? 네. 뻔뻔한데요. 너무나 뻔뻔하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들을 네.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이라며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성의 여지가 없네요. 당당해요 이 사람은. 네. 자기가 그 예장 합동이란 교단이 있어요. 저기 예전에 그루밍 성폭력했던 목사가 있었던 교단. 여교우를 성추행했던 전병욱 목사라고 그 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 사랑의 교회가 네. 속한 교단인데 거기 평양 노회라고 있어요. 노회장이라고 자기가 내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예. 어쨌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마지막에 참 씁쓸하네요, 형님. 예. 예, 이거는 좀 잘 좀 밝혀주셨으면 죄송합니다.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이 잠시 좀 네, 소홀했는데. 아니에요. 저희끼리 저희끼리 다 했었어요. 저희끼리 빡세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요. 형이 안 나오셔도 되겠던데요. 네. 예. 벌써 14,000명이나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고 계셨어요. 형이 안 나오셔도 되겠어. 예. 예. 정말 사회에 그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종교가 사회의 그 암적 존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평화나무도 그래서 뭐 욕을 많이 먹어요. 네. 뭐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용민이가 2012년 총선 때 교회 쪽에서 골탕을 먹여가지고 뭐 자기들 말로는 김용민이를 자기들이 낙선시켰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안가품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자기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왜 그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안가품을 아니, 안 갚으면 하려도 그쵸. 그런 일이 없으면 안 갚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을 하면은 그건 안 갚으면 아니라 그 자, 자체가 그래서 잘못된 사실은 거죠. 뭐 언론도 검찰도 개혁 대상이지만 종교도 어마어마합니다.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핍박을 안 당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된다. 고의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게 대변 먹는 거예요. 진짜 정말. 저는 이제 정말 용민 형, 너무 김용민 이상해. 형님 옆에서 좀 이제 좀 오래 했잖아요. 한 2년 이제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걱정이 돼요. 네, 너무 자꾸 센 분들이랑만 계속 붙으시다 보니까 이것도 종교 쪽이라고 또 이렇게 근데 이게 맞는 거죠. 그쵸. 나쁘고 안 좋은 거를 사실 좋은 쪽으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것만큼 사실 참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예. 그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네. 제가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소소하게 물건을 구입합니다. 대마시안으로 이렇게 문자가 와요. 카톡이 와요. 누나 현금을 줘. 아니, 현금 주는 기분이 거보다 맞더라고요. 현금 내 그냥 얼마 안 해요. 매달 빠져나가게 해요. 아, 그런가? 나는 약간 그게 대마시안과의 어떤 예. 공생관계. 좋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뭐 생필품 필요하시면 김용민닷컴에 가시면 다 있어요. 그 고기도 엄청 좋아요. 고기들이 맛있어요. 생고기들이 어떻게 네네. 그렇게 생고기들이 좋은 고기가 있는지 난 깜짝 놀랐어. 우리 뭐 없는 게 없어. 보험도 있는데요. 보험도 있어. 예. 야, 다 진짜. 있습니다. 예. 여기는 온라인 마케팅. 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이고 저 그거 잘 마무리 잘 하셔야겠네요. 네네, 정신 그렇습니다. 없으시겠네요. 네. 예. 또 이것도 있었네 보니까 뭐가요? 매를 맞는 훈련도 있는데 아. 사창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맞기, 불량 청소년에게 복음 전하다가 맞기, 캠퍼스에서 끝까지 증거하다가 맞기, 모텔에서 불륜이라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맞기, 뭐지? 뭐예요? 나이트에서 조폭에게 너무 이상해. 나이트에 가서 네. 조폭에게 복음 전하고 맞기. 이게 뭐지? 이건 진짜 실미도 아니야 이 정도면? 어떻게 참담하네요. 보면은 개그의 소재로나 쓸 수 있는 얘기를 현실에서 그거를 막 듣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게끔 한다는 자체가 난 진짜 와. 개그 소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예. 이해가 안 가. 그래요. 하여튼 오리걸음 운동장 2바퀴, 오토바이 자세 1시간 이상. 실미도야. 이거 예, 다리 찢고 뭐야 이거 견디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어쨌든 신체적으로 좀 고통을 계속 주는 그런 훈련을 계속 했다라는 거지 미친 사람 장애인 흉내내며 구걸하기. 아이고 정말 아주 뭐 버라이어티합니다. 그 핍박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육. 진정한 맞아요. 핍박은 그런 게 아닌데. 그 불의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그렇죠. 불이익당하는 게 그게 핍박입니다. 그게 성서적 핍박이고. 예. 아니 근데 그거 뭐 이게 피의자들 증언 말고 좀 뭔가 좀 영상이 있다거나 녹취도 좀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또 이제 어, 주로 뭐, 예. 또 피해자들 만난 내용들 또 네네.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뭐 마무리할까요? 네. 예. 오늘 백남기 농민 백남기 살짝 그러니까 그 예, 얘기 살짝 못했습니다. 네. 예. 그 그것도 준비하신 거니까. 예. 2015년도에 그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로 인해서 이제 넘어져서 뇌 충격을 받고 또 이제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결국은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직사살수가 위헌이다. 그거는 이제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결정을 이제 내렸습니다. 네네. 예. 네. 야, 근데 저는 진짜 이분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이걸 이제 알았나? 뭐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아니 국가 폭력이지. 그럼 누가 썼어 그거를? 그렇습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네. 저 장례까지 마쳤는데 아니 당장 그때 이거는 국가 폭력이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를 왜 못하지?
물폭탄이 진짜 엄청 센가 봐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실제로 영상을 저도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당시가 20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도 이게 이제 사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사인도 이 외인사라고 안 했어요. 그랬죠. 병사라고 했잖아요. 했고 더 웃긴 건 나중에 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폭행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두개골 파열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부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낙선하신 나경원 의원이 부검해야 된다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네네. 이거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물론 헌법재판소가 큰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결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큰일을 했지만 그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 제가 준비한 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네.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4가지예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이 4가지인데 그걸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공권력 행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고 그 수단이 적합하더라도 더 이제 덜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달성할 공권력 행사를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랑 피해되는 그 침해되는 그 기본권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익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백남기 농민은 당시에 차벽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기서 그 경찰차에 그 달려있던 경찰 버스에 있던 그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밧줄을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밧줄을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사살수를 하는 것이 그게 적합한 수단이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그럼 그게 과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수단이냐? 그것도 아니다. 가서 그냥 경찰이 가서 이렇게 뭐 끌고 나올 수도 있고 끌어낼 수도 있는 건데 그 수압이 센 직사를 가슴 윗부분으로 이렇게 살수하는 거는 그거는 치매의 최소성 또 이제 충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직사살수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고객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에 이 직사살수로 인해서 백남기 농민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법익 균형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4년 만에 그래도 그나마 해준 거죠. 안타깝게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 네. 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뭐 환영합니다. 네, 다행인 맞아요. 것이고요. 네,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사과가 저는 빨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아까 이제 신윤진 변호사님께서 당시에 일어났던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였냐면 경찰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다가 8개월 만에 사과를 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저도 그거 보고 이제 이걸 하나 하고 이제 캡처해가지고 보관해놨던 그런 게 사과도 있었거든요. 눈치 보고 하나 봐요. 이게 사과를 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과할 때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정부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조건부죠 그거야. 그래서 이제 외인사 너무 당연한 외인사를 병사라고 기재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이 일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정상적이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정상화로 가는 그런 길 안에 놓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저 백남기 농민의 그 불행도 참 너무 비극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데 이 진실을 알려다오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랬던 유족들 어떻게 이 수구 언론 나쁜 정권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은 말이죠 뭔가 큰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피해자들을 고립시켜요.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도 그 이튿날부터인가 사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뭐 갑질을 한다느니 하여튼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문 맡아도 이걸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야야 더 알려고 하지 마, 더 파고들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다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이 짓거리 해놓고 총선에서 이기길 바랐나? 이 짓거리를 해놓고 말이죠. 박근혜 편집받고 좋아가지고 이 짓거리 하는 집단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총괄 선대위원장 돼가지고 과반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이지랄 떠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는 인간들도 있고요. 예. 오늘 형님 전투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경남기농민 건도 맞아요.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아니 지금 가족이 죽었는데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몹쓸 짓을 비수를 꽂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새끼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정말 이거는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자식들은 다 감옥에 가가지고 혼 좀 나야 되는데 말이죠. 아직도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렇죠. 뭐 지금 무슨 이 현 정부를 향해서 이빠른 소리 한다고 이런 자체가 정말 이건 코미디입니다. 어쨌든 맞아요. 국민들께서 고비고비마다 또 심판을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이자들한테 밀리지 말고 이 역사적 이 불의, 부조리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심판하면서 정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제발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 좀 하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서는 한번 하지 진정성 없게.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뭐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한 거 선거 끝나니까 어떻게 바꿨잖아요, 됐습니까? 바로. 입시 섰잖아. 이런 자들이야. 어쨌든 네. 좀 그런 정치가 좀 앞으로 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피하 지방 법원 마칠까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하 지방 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